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내부 인사가 될지 외부 후보가 다크호스로 떠오를지 금융권 안팎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과 연체율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세로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CJCGV가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반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OTT 서비스 등 경쟁이 심화되며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금융계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다음 달 윤곽을 드러냅니다. 현재까지는 최종 후보로 내부 인사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부 후보가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차기 회장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올해 5월 KB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추위가 선정한 차기 회장 후보군은 총 20명. 회추위는 다음 달 여기서 후보자 6명을 상대로 개별 면접을 진행해 3명으로 압축한 뒤 다시 심층 면접을 통해 9월 8일 회장 내정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과거와 달리 후보자 검증 기간을 늘리고 인터뷰 횟수도 늘리는 등 평가 방식을 바꾼 점입니다. 최근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린 것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내부 인사론 윤종규 회장을 포함해 허인, 이동철, 양종희 부회장 3인과 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인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등이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출신으론 전 경제부처 장관이나 고위급 금융관료, 외국계 은행 CEO 등이 거론됩니다. 일단 금융권에선 내부의 부회장 중 최종 후보자가 나올 거란 시각이 유력하지만 깜짝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또 KB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슈 위에 처음 어떤 이벤트를 만든 만큼 좀 선진적인 선도적인 그런 선례를 만들어주셨으면 부담이 있어서. 한편 KB금융을 이끌 차기 회장은 11월 2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최근 당국에서 정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충족과 연체율 관리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연체율 상승 요인으로 중저신용자가 지목돼서인데요.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인뱅 3사는 올 연말까지 각각 당국에서 정해준 30%, 32%, 44%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직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1에서 4월까지 인뱅 3사의 중저신용자 공급액은 2조 700억 원, 지난해보다 17.48% 감소했습니다. 이는 인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영향인데 연체율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인뱅 3사의 지난 4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은행권 연체율보다 2배 이상 높은 0.85%입니다.
특히 토스뱅크는 이미 1%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인터넷은행 한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는 상환 위험이 높아 대출 비중을 확대하면서 연체율 관리하는 건 쉽지 않아 내부에서도 균형 잡기에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때문에 올 연말 보여주기식 비율 맞추기로 이어질 수 있어 점검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기적 대처가 결국 인뱅들의 포트폴리오를 망가뜨린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중저 신용자들의 비율 점검을 1년에 4번 분기별로 해야 돼요.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가져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점검을 더 해야 돼요. 중저신용자 비율 충족은 인뱅들의 출범 취지인 만큼 당국도 나서서 건전성과 포용금융을 동시에 잡을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260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에 성공하며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2차 전지를 향한 개인들의 폭풍 매수세가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최민정 기자입니다. 장중 2600선이 붕괴됐던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며 상승한 뒤 260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테슬라와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부진, 차익 실현 물량 등의 영향을 받으며 하락세를 이어가다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10% 넘게 상승하며 12년 만에 현대차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포스코홀딩스 상승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이날 역시 개인들이 포스코홀딩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1일 포스코그룹이 2차 전지 사업의 배터리 원료부터 핵심 소재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포스코그룹 6개 상장사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 3사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등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장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세에 이날도 상승 마감에 성공하며 9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0.71% 내린 2609.76포인트에 코스닥은 4.27% 상승한 934.58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매수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개인만이 매수했습니다. 증권가에선 다음 주에 기업의 실적 발표가 대거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방향성은 그렇게 뚜렷하게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2분기 실적 시즌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기업들의 각각의 그 업황 전망에 따라서 업종별로 등락폭이 많이 갈릴 거는 같아요. 다만 일각에선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일부 종목에 편중되어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CJ CGV가 코로나 이후 첫 반기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행한 어려운 상황 속 이뤄낸 담비 같은 흑자지만 아직까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CJ CGV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반기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CGV는 어제 발표한 잠정 실적을 통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017억 원, 15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DX, 스크린X 등 기술 특별관을 운영하는 CJ 4D플렉스는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의 침체로 멀티플렉스 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어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흥행작의 부재, 특히 국내 영화의 흥행이 저조해지며 멀티플렉스 위기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범죄도시2에 이은 범죄도시3의 쌍천만 관객 동원에 극장가는 다시 붐비는 듯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범죄도시 시리즈를 제외하면 흥행에 성공한 국산 영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달 공개하는 한국영화산업 결산을 보면 지난달 극장의 누적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7에서 2019년 6월 전체 매출액 평균의 97.3% 수준까지 회복했는데 매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범죄도시3가 개봉하기 전인 1월에서 5월의 극장 누적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의 67.1%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한국영화 누적 매출액으로 한정하면 35.4%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이 멀티플렉스를 찾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옛날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갖고는 앞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고요. 이제 새로운 어떤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새로운 공간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될 시점이다. 그래야 영화도 보고 다시 살아난다. 한편 CGV는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진행된 사업 전략 설명회를 통해 공간 플랫폼 다변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프리미엄관 등 특별관의 확대와 클라이밍, 골프 등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공간 구축으로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의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접목해 시민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체코의 국민화가로 불리는 알폰스 무아의 작품을 3D를 비롯한 멀티미디어 아트로 변환해 공개했는데요. 현장에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과 별자리, 담쟁이 덩굴 등 섬세하고 화려한 아르누보 장식 예술이 재현돼 있습니다. 벨 에포크 파리부터 급격히 발전하던 뉴욕이 무하의 몽환적인 작품과 함께 3D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슬라브 민족의 장엄한 역사를 재현한 슬라브 대서사시를 360도 멀티미디어 아트로 변환해 전시돼 있습니다. 서울 디자인재단이 아시아 최초로 마련한 알폰스 무하의 멀티미디어 아트전 현장. 알폰스 무아라는 화가를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화가의 어떤 컨텐츠가 다양한 컨텐츠로도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좀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만들고 있는 DDP가 이번엔 무하의 작품으로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케스트라 음악과 압도적 크기의 360도 프로젝션을 통해 아르누보 스타일의 대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시기별로 만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알폰스 무하의 작업 과정을 경험하고 무하가 디자인한 프라하성 비투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재현한 공간에서 마치 성당에 들어온 듯한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 행사를 꾸준히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인천에는 남동산업단지라는 국가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대규모 산업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부단히 노력해온 우리 박종효 남동구청장님과 함께 남동구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인천의 성장 동력,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동 국가산업단지가 1980년대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많이 좀 노후가 됐고요. 그래서 좀 지난 2009년에는 정부가 나서서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인천시가 나서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1단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데 1단계 재생 사업의 주요 내용은 남동 산단 근린공원에 지하에 주차장 한 381면을 좀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데 남동 산단의 고질적인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근로자들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승기천변의 녹지를 정비하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주거와
상업이 함께하는 그 복합 개발이 진행이 되고 또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 고도화 사업도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남동 산단이 그 노후화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이미지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남촌 일반단지 산업 조성과 관련해서 논란도 살짝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남촌 일반 산업단지는 민선 6기, 7기, 8기 저까지 이제 쭉 진행되어 오는 사업인데요.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환경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업이고 근데 그 기업이 입주하는 곳은 산업단지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단지만큼은 꼭 우리가 입지를 해야 되고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환경 훼손 부분은 그 입주 업종을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공해 유발 업소는 절대 입주를 할 수가 없고요. 그 특혜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워낙 공직사회나 이런 사회가 투명화됐기 때문에 그 과도한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혜 시비는 다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훼손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촌 산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주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남동 산단이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임대료로 기업들이 좀 입주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그것 시너지 효과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남촌 산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또 소래포구 바가지 논란이 또 한창 이슈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휴가철입니다. 이 휴가철을 앞두고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우리 소래를 그동안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찾아주셨는데 지난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먼저 그 남동구청장으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명의 상인들께서 일탈했다 이렇게 저희도 뭐 변명은 하지 않겠고 이제 자정 노력을 거쳐서 이제 소래를 찾는 주민들이 안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 상인회와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노년 경찰서와도 협조를 좀 구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소래에 이런 불법적인 상흔일 좀 없앨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소래포구 상인들한테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소래에서는 꽃게를 팔고 물고기를 팔고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우리 소래를 찾는 수도권 주민들은 단순히 물건만 사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소래의 정겨운 풍치를 느끼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건만을 파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가지고 우리 소래를 찾는 주민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수도권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장소를,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소래포구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또 즐거운 고객 경험이 있으면 한 번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취임하신 지 1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네. 정말 빠른 것 같은데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그동안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고요. 그 1년은 남은 3년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남은 3년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효 남동구청장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써 오셨는지를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워치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암사자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 일대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베를린 남서쪽 지역에서 한 주민이 암사자가 멧돼지를 뒤쫓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헬기와 드론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암사자로 추정되는 문제의 동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물원과 서커스장에서는 동물이 사라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해당 동물을 잡기 위해 수색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발생한 이슬람 경전 쿠란에 대한 모독 행위로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스웨덴 대사관 앞 시위대가 담벼락에 오르고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의 사진과 깃발을 휘두릅니다. 이들은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쿠란 소각 행위에 항의하며 스웨덴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이라크 출신 기독교 신자가 스웨덴의 이슬람 예배당에서 쿠란을 밟고 불을 붙인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이라크 총리실은 바그다드 주재 스웨덴 대사를 추방하고 스웨덴에서 쿠란을 불태우는 행위가 또 일어날 경우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이라크 당국은 이번 습격을 비난하고 외교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도심에서 도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 담긴 사고 현장 모습입니다. 요하네스 번화가에서 갑자기 도로가 펑하고 폭발합니다. 일대 세워진 차들이 공중으로 솟구치는데요. 길을 가던 시민들이 놀라 피신하고 상인들은 상점 문을 닫았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습니다. 폭발로 인해 차량 37대가 뒤집혀 부서지고 도로 한가운데는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관 누출이 폭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더위를 피해 새벽에 일어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고대 로마 유적지가 있는 관광명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로마에 사는 한 시민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이곳에서 달리기를 하고 출근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관광객은 새벽 달리기를 통해 더위도 피하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 좋다고 말하는데요. 유럽 남부 지역에서는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난 18일 로마의 최고 기온이 41.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수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습니다. 30대가 올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중 33%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재계 인사를 특별 사면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인 내일 오전 제주도와 호남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비는 전국 곳곳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일요일인 모레 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게는 1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사전에 철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흐린 날씨에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일요일에는 28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31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흐린 가운데 낮 동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와 호남은 오전부터 차츰 비가, 영남은 낮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29도, 대구 30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곳곳으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